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윤입니다. 최근 그랜저 결함 때문에 유튜브나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계약하지 마세요. 이거 사시면 큰일 납니다. 후회하십니다. 이런 글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혼란기, 과도기 때는요.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을 사셔야 됩니다. BMW에서는 3 시리즈, 5 시리즈를 사셔야 됩니다. 벤츠에서는 출고량이 가장 많은 E클래스 사시는 게 좋습니다. S클래스 사면 좋은데 너무 비싸잖아요. 토요타에서는 캠리, 라브4, 코롤라. 한국에서는 코롤라 인기 없죠? 혼다에서는 어코드, CR-V 이런 거 사셔야 됩니다. 폭스바겐에서는 골프 사셔야죠. 현대에서는 그랜저, 산타페 이런 거 사셔야 됩니다. 기아에서는 스포티지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품질이 좋더라고요. 왜 그러셔야 되냐면 간판 모델이에요. 이건 캐시카우입니다. 결함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뭉갤 수가 없어요. 질질 끌 수가 없어요. 질질 끌었다가는 브랜드에 얼마나 큰 타격을 받습니까? 워낙에 출고 대수가 많고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거 사면은 큰일 나는구나. 사면은 속된 말로 되는구나. 네, 이런 얘기들을 막 서슴지 않게 무책임하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장 빨리 선제 대응하는 모델들입니다. 브랜드에서 사활을 건 모델들이에요.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캐시카우가 흔들려 버립니다. 가뜩이나 내연차가 이제 12년밖에 안 남았어요. 내연차에 지금 공들이는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연차를 만들던 기업들은 모든 있는 자원들이나 노력들 다 투입해서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차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브랜드에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면 과도기에는 더 심각한 브랜드 밸류의 하락, 그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미래 전기차 모빌리티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대표 모델과 관련된 이미지 관리, 그리고 결함이나 또 문제 직면했을 때 후속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대표 모델을 구입을 하시는 게 그게 요령이에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지금 나오는 차들은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전 영상에서 제조사 혼내고 이게 문제고 너희들 말이야 이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지를 여러 편의 영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알려드린 거예요. 감수하시라가 아니라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려면 제조사에서 가장 신경을 그나마 많이 쓰고 빠르게 대응하면서 고객들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런 모델을 집으셔야 스트레스를 더 덜 받으십니다. 수리를 받거나 문제를 해결받더라도 그 기간을 더 줄여서 불이익을 덜 당할 수 있어요. BMW에서 3 시리즈, 5 시리즈, 320D, 520D 대표 모델이잖아요. 여기서 불 뻥뻥 나니까 BMW에서 어떻게 하던가요? BMW 코리아 회장까지 나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왜? 지금까지 BMW의 근간을 받쳐온 상징과도 같은 모델이고 이거 무너졌다가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손이 발이 되도록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사면 큰일 난다더라. 이거 사는 사람들은 호구다.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은 듣다 보면 시원하고, 이 사람이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있는 척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함이 발생하는 건 정말 안 되는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인데, 어차피 지금 차는 결함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2035년이면 퇴출되는데 엔지니어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내연차를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직장 생활을 이제 10몇 년 남겨주고 있어요. 미래가 없잖아요. 그리고 2035년 퇴출이라 그러면 2035년에 딱 가서 부서가 그 다음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부서 축소되고 투자 줄어들고 인원 감축하고 거의 모든 브랜드가 지금 10분의 1 감축을 먼저 선언을 했고요. 앞으로 내연차 부서에는요, 54% 정도의 부품이 사라지는데 그 54%의 부품이 부품 가지수로 따지면 80%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만두시거나 하셔야 돼요.
내가 이 회사에 충성하고 이 차를 이렇게 잘 만들어봤자 미래가 없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메이커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다리와도 같은, 고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과도기에서 브랜드 밸류를 견고하게 하려면 이런 대표 모델들의 상품성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성도 높여야 되니까 브랜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더라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장래가 불안전하면 엔지니어 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에 달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군다나 전기전자 제어는 과거의 방식과 2020년 이후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0년 이후에 대중차에 적용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그리고 또 전기전자 제어가요. 전기차에 적용되는 새로운 형태, 보다 진보된 커넥티비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더 복잡해지고 더 세밀하게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로드 데이터에서 들어오는 오류 보정에 따른 안정화 작업을 할 만큼의 시간적인 그런 여유 자체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예측하지 못했고 검증에서 보완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과 변속기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전기전자 제어에 완벽하게 제어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니에요. 물론 전기모터도 아날로그 장치죠. 출력을 내고. 네, 그것도 장치로 봐서는 그런데 스위칭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스위칭 제어를 통해서 스테이트 로터 전자리교를 통해서 전자 제어에 적합한 반도체와 파워 모듈을 통해서 제어가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디지털 제어 파워트레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고, 기존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내연 자동차는 사실 이렇게 디지털 제어가 완벽하게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앞으로 계속 과도기에서는 대두가 될 겁니다.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브랜드 막론하고 문제점들이 많냐. 현대 팰리세이드와 소나타, 그리고 기아 카니발, 벤츠 마이바흐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여러 차량의 시동 꺼짐 문제를 보도해왔습니다. 이처럼 차종과 제조사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철희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따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럽고 과도기에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모델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은 그런 환경에서 운행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라면 선택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잘 팔리고 사용자 측이 두터운 모델을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니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같이 뭉쳐서 목소리를 많이 내야 이게 빨리 해결이 되죠. 제조사도 10사람이 떠드는 것보다 100사람보다는 1000명이 떠드는 목소리에 더 화들짝 놀라서 화답을 하지 몇 대 안 팔려요. 뭐 1년에 한 300대, 400대 판매되는 차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뭐 이런 분들도 뭐 붕괴하고 또 항의를 하겠습니다만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급한 일부터 해드리고 이렇게 미적미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건 판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비율이 높아져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딱 잡으셔야 돼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대한 전기차 시대가 오기 전에 내연차를 통해서 기존의 고객들을 계속 붙잡아 두고 그걸 기반으로 성공적인 전동화를 이루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지금 전기차 비슷하게 내연차를 만들어서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유지 운영을 해야 되는 내연차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하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요령은 그 브랜드의 핵심이 되는 중심 모델, 가장 많이 판매되는 볼륨 모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